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SK오션플랜트가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과열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세, 이거 뭐야 라고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역전 밴드에서 매수하는 게 기준점이긴 하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에서 상승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지선에서 매수하는 우리가 기준을 가졌었죠.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이 중요한 가격대가 지지가 됐었고, 이 중요한 가격대가 왜 지지가 되는지 제가 세력들의 평균 매집가를 이따 구해주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예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번에 31,500원이라는 이 앞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너무 궁금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흐름을 오션플랜트가 움직여 준다면 이걸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파동의 분석도 하고 실전 매매 전략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도 생각해 봐야겠죠. 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가격들은 이 파동에 대한 가격들과 함께 지켜볼 거고, 일단 이 31,500원을 돌파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SK오션플랜트가 여러분도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오션플랜트 이슈는 뭐냐, 최근에 이제 오늘도 나왔지만 해상풍력 특별법 본격 시행, 얼마 전에 원전도 이거 뉴스 나오고 엄청나게 상승했던 만큼 이런 학습 효과로 해서 SK오션플랜트 사업기대 확대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나 이제 우리기술이나 대우건설처럼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길, 원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왜 순서가 원전, 태양, 풍력이었냐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 풍력은 바람이 안 불거나 이상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겠죠. 전력 생산을 할 수 없고,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정하게 날씨가 그렇게 굳지 않으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라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3차 테마가 가장 약한 파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고점과 돌파를 나오는 신고가는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에서 우리기술과 대우건설처럼의 강한 상승,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다가 또 한 번에 올라가는데 이 파동이 엄청나다,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솔직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머릿속에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세력의 매집 평단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동을 거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이게 상승 파동이고, 상승 파동이 유지되는 조건을 갖췄다면 우리는 보유하거나 그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신규 타점도 잡아볼 수 있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력이 매집한 이 가격이라고 해서 지켜보면, 최근에 수급창을 한번 살펴봤을 때 딱 봐도 누가 주체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투명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외국인은 최근에 팔고 있으며 기관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최근에 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매수가 어디부터 들어왔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 정도 가격대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 포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체크해봤을 때 3월 10일부터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타점을 한번 본다면, 3월 10일이 언젠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 구간대에서 넘어오면서 3월 10일이 여기가 3월 10일이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기관이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해서 평균 가격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오늘 제가 특별하게 또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아래쪽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매수를 중간값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물음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2만원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이만큼이 들어온 거고,
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3만원대에서 이만큼 들어왔다라는 건 이것보다 50% 더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위에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이 중간값을 구한다면 얼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이 구간이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가격을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자, 계산기를 펼쳐보고 한번 살펴보면, 자, 10일날 저가는 17,710원이고 위에는 33,250원이었습니다. 아직 고가를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집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 33,250원에서 이제 17,710원을 빼주면 이 폭이 나오겠죠. 이제 이 폭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폭을 절반을 나오고 이 절반에서 아래쪽 가격을 더해주면 이 중간 수치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17,710원을 더해주고 나서 보니 24,000원 정도 수준이더라. 그래서 일단 평균가는 23,980원이라고 일단 적어놓고, 여러분들도 이 가격 이제 메모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가격을 메모해 뒀다가 지금 이 선을 한번 그어보면 왜 전세 역전이 오늘 타점을 드릴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기관이 이 부분을 받아줬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유지선이 되는 거고, 이 가격은 매집의 평균 단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유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큰 올라가는 부분에서 무리가 없고, 만약에 눌린다면 이 가격대까지 지금 밀리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 유지선이 나온 때 눌림목에서 타점을 신규 매수는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실전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4,000원 정도 오면은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상 보시는 분이 생겼겠지만, 그렇게 생겼다면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현재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건 분 차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오늘 들어온데 세력들이 오늘도 들어와서 들어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자, 세력들은 이 아래쪽 이 검은색 라인대를 계속 타고 올라간다면 세력이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깨진다면 일단은 관망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 까만색 밴드를 버텨주더라. 지금은 28,000원 선 구간이 좀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이 꺾이면서 다시 내려온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분차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넥라인을 27,000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27,000원 기준점으로 밀린다면 오늘이 양봉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더 밀릴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트레이닝 스탑 제가 전에 26,000원을 말씀드렸던 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저점 구간을 잡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안 밀린다면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시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 정책과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3만원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제가 1차 목표를 35,000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 일단 파동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승 파동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목표가를 우리가 구해볼 때 위에서 나오는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올라가면 신고가기 때문에 위에 목표가 구간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예시를 바로 직전에 상승하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드려 볼 건데, 자, 먼저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을 때 이런 모양새가 나오더라. 이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고 상승하는 기준에서 제가 파동 목표가를 잡는 기준은 우리가 매매하는 이 역전 밴드의 위에 한번 올라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먼저 여기서 이 저가 수준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고가가 나오는 부분을 찍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 가격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격은 이 상승에 대해선 반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가면은 이거는 박스권이거나 하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까지 밀려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을 때 6,600원이라는 이 자리가 1차 기준선이다. 어떤 기준이냐? 6,600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게 상승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이 기준점을 넘어서 나오는 가격들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수준이라고 보면은
맞다. 숫자가 많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필요 없는 가격이고, 하락장이거나 눌릴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보는 가격, 기준점, 그리고 1차, 2차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런 재미있는 파동 이야기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저점에서 나왔을 때 이 첫 번째 파동을 한번 그래서 체크를 해본다면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권에서 역전 밴드 눌림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가격대에서 한번 본다면은, 자,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오죠. 신고가 종목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좀 전에 만약 이 가격대가 반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니까 이게 기준점인데,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1차 목표가가 나오는 그런 시세가 가려고 하다가 밀려버려서 쭉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법제정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요? 29,000원대를 넘어가는 파동, 가격 상승, 그리고 29,000원대를 지켜내주는, 즉 28,500원 정도라고 봐야겠죠. 거기를 지켜내준다면 지금 상승세가 유효하고, 여기서 올라가만 가준다면 35,000원대라고 보는 1차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매수와 관점을 더 알 수도 있고, 추매 타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부분들, 현재 홀딩하는 관점에서 어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지 이것까지 정리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꽉 채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재 시세의 이슈와 더불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완벽하게 좀 해드리고 있으면서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고, 영상을 제가 전략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해가지고 집중해 주시고, 오션 플랜트 제가 매수할 때 타점 드렸던 만큼 매도할 때도 좋은 가격에서 타점 드릴 수 있도록 영상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타점들도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어렵거나 영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논리적이고 그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점을 받을 때 SK 오션 플랜트처럼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는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다가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잠깐 MTS라든지 모바일을 안 봤다 하더라도 가격대 변동폭이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만 만나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타점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SK 오션 플랜트가 35,000원까지 과정이 나와준다면 첫 번째 관문은 어쨌든 31,500원일 건데,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매수 관점은 지금 유지선과 24,000원이라는 세력의 평단가를 잡아야 될 거고, 만약에 지금 오늘이라도 3만원대를 돌파해서 고가를 높여준다면 조금씩 세력의 매집 단가는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디 가격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냐? 이 빨간 선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빨간 선 유지선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가격과 함께 위로 올라왔을 때는 31,500원 돌파하면 신고가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에 1차 정도로 잡으면 이 위에 또 밴드가 하나 있겠죠. 1차 밴드가 있을 건데 그걸 잡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8,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는 한 대 주먹을 치고 누군가는 또 한 대를 주먹을 치고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그냥 옆에서 지지받는 이런 흐름이 아니고 여기서 치고받고 있는 흐름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닝 스탑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려가지고 본다면 일단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영역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함께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오션 플랜트 이 유지선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이런 역전 밴드가 무엇인지 매매 처음 같이 우리가 하실 분들은 궁금하시겠죠.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역전 밴드 매매 기법, 제 매매 기법이고요. 종목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예시어 확인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 같은 변동성 있는 시간에 개미 털기 당하지 말자. 그래서 개미 털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 볼 테니까 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션 플랜트 끝까지 한번 같이 가져가 보면서 공부도 챙겨가 봅시다. 집중해 주세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 좀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자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 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 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